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19가 4단계라 또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면서 내실 있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토질 및 기초 실무의 대한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과목은 토질 및 기초 실무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사시험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3시간인데 월요일 3교시에는 시험을 치게 되고요. 수시시험을 매주 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1, 2교시에서는 토질 및 기초 실무에 대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메일이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이메일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지방공학에서 흙의 기본적 성질과 공학적 특성, 흙의 변형 강도 특성 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서 이 지식을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또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응용, 적용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토목기사의 시험에 적합한 또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본 교과목의 목표로 합니다. 자,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토질역학 1, 2, 그리고 집안조사 및 실습,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기초공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업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추천 선수 과목에 대한 과목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진도가 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질역학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잊어먹어서 가물가물하다면 미리 공부를 좀 해가 와서 수업에 임해야지만 수업을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은 평가 방법이 출석 10%, 중간고사 10%, 기말고사 10%, 수시시험이 70%입니다. 따라서 한 90%는 전부 매주 치는 여러분들 수시시험에 의해 가지고 성적이 결정이 됩니다. 성적의 분포 비율은 A가 30% 이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40%, CSF는 30%를 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만약에 내가 시험을 너무너무 잘 쳤어도 나보다 더 잘 친 사람이 30%가 있다면 나는 결국 B 이하 또는 C 이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말에 가서 저는 시험도 잘 친 건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제가 B나 C를 받습니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본인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친 학생이 30%가 더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서 30%에 들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만 A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 교재는 토질 및 기초 핵심 시리즈로서 저자는 박영태고 성한당에서 나온 토목기사 대비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할 내용들은 웹하드, 여기에 주소가 나오죠. 웹하드에 보면은 아이디가 SSC 4387, 4325,
들어가면은 그 안에 동의대학교 토목공학과 폴더에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수업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들은 우리 도화 시스템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하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수업이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은 결석을 했을 때 출석 인정 기준이 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직계가족의 사망입니다.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부모, 형제, 자기 자식만 해당이 되고, 외삼촌, 뭐 큰아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망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여기에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은 출석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및 병무,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육실습, 이 경우에 출석 인정이 되고요. 조기 취업자, 이 부분은 4학년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선거활동, 학생의 선거활동은 후보자 본인, 회장 출마한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활동을 도왔던 도우미들은 수업을 다 들어야 됩니다. 선거활동을 도와준다고 수업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결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주차별 학습 내용입니다. 지금이 첫 주차죠. 1주차로부터 이제 흙의 구조와 흙의 기본적 성질, 흙의 분류, 이 부분을 같이 첫째 주에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시 시험을 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 단원마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총 16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 일주일에 한 장씩 나가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도를 또 과목 총 6과목이죠. 이 과목 또 시공학도 여러분들 또 따로 해야 되고 해서 3학년 2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고3이다 생각하고 수업에 임해야만 이 진도와 모든 과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3학년 2학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쭉 이제 보시면은 흙의 다짐까지, 사면 안전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질력 각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 조사, 얕은 기초, 깊은 기초, 인약지방 계량공법, 이 부분이 이제 기초공학입니다. 기초. 여러분들 기초인데 이 기초공학에서 총 이제 또 우리가 토질 및 기초 기사시험을 치게 되면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20문제 중에서 5문제가 이 기초에서 나옵니다. 5문제가.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을 근데 기초 부분에서 나오는 5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문제를 놓치면은 사실상 이 15문제 중에서 꽈락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학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걸 명심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집안조사 및 얕은 기초, 이 부분 여러분들 기초공학 때 배웠죠. 지금 깊은 기초 일부와 인약지방 계량공법, 이 부분은 이제 2학기 때 응용지방공학에서 배울 겁니다. 응용지방공학에서 자세하게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응용지방공학을 듣지 않는 학생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15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의 출제 빈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장부터 이렇게 흙의 구조가 나오는데,
지금 1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3연 안전까지가 여기까지가 전체가 토질력학이 됩니다. 토질력학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토질력학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 14, 15, 16 이 부분이 기초공학이 됩니다. 기초공학. 토질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토질 및 기초 시험에서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20문제 중에서 5문제는 기초에서 나오게 되고 토질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초를 소홀히 해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문제 중에서 한 16문제 정도는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골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걸 좀 포기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뭐 12점,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12개를 맞히면은 60점이 되죠. 60점 이상 받으면은 기사시험을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쉽죠, 그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기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6문제는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한 4문제 정도는 새로운 문제를 출제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풀기가. 기사시험은 결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6가지 과목 중에서 특별히 약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내가 약하다고 하면은 그 약한 과목이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을 그래도 맞춰야지만 이러면 점수가 40점이 되죠. 40점. 40점을 받아야 되고 다른 과목에서 좀 많이 받아서 평균이 60점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사시험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꽈락을 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거 뭐 찍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꽈락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각 모든 6과목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기출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풀어준다면 꽈락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학기 동안 이 6과목을 우리 교수님들과 다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6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또 풀고 하는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과 수시시험을 자꾸 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문제만 보면 답을 그냥 외울 정도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0문제 중에서. 그러나 여기서 16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점 작전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전 과목에 대해서 무난하게 기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목공학과에서 기사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수십 년 해오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기사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무리 좀 IQ가 좀 떨어지더라도 기사시험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수시시험을 자꾸 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을 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사시험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기사시험을 취득하는 비율이 23.7%입니다. 100명 중에 24명 정도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유명대학 다 합쳐서.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부산 시내 유수 대학들도 다들 조사를 해보면 25% 넘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게 또 이 토목기사입니다.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은 집중해서 두문불출하고 공부를 해줘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토목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봐도 안 되고, 그러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봐도 안 되고, 이 기사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3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토목공학과는 계속적인 어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거의 한 68% 이상의 학생들이 기사를 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력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68%에 포함돼야지 나머지 32%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68%의 기사를 따는 학생에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부터 토질 및 기초 실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PPT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재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PPT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PPT로는 1장 흙의 구조와 2장 흙의 기본적 성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합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업에 앞서 가지고 인트로듀스로 흙과 토질력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칼 테르자키는 여러분들 아시죠? 토질력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1925년도에 토질력학이라는 책을 펴내서 그게 지금 현대의 토질력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학이라는 말이 있죠. 그 토질역학과 지방공학을 좀 구분을 하면은 토질역학은 이제 순수 역학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공학은 현장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그러한 토질역학이다. 그래서 흙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자체는 토질역학인데 여기에 이 토질역학이 현장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학적인 요소들을 전부 담은 것을 지방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학에는 또한 안반공학 또는 토목지질학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 실무란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러분들 1학기 때부터 토목 시공학을 하면서 배운 것들 있죠. 토공, 그 다음에 토류 구조물 기초 이런 것에 관한 설계 그리고 시공, 유지 관리.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설계를 배우죠. 설계를 배우는데 시공학에서 시공을 조금 배우고 유지 관리는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무에 가서는 오히려 이러한 시공이나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이쪽으로 더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설계 분야 또는 조금 나가서 시공 분야를 해서 유지 관리, 메인테넌스라고 하죠.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토공은 절토, 성토, 준설, 매립, 집안 개량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절성토는 시공학에서 하고 있고요. 준설, 매립, 집안 개량 이 부분은 또 다른 과목에서 여러 가지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토류 구조물이라는 것은 이 토류라는 말은 흙이 머무르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어떤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토류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이거는 토류라고 하지 말고 흙막이 구조물이라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막이라는 말을 적어 놨죠. 근데 가장 이 토류 구조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놓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흙막이 구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들은 옹벽, 흙막이, 암거 등이 있고요. 또 구조물의 기초는 우리 푸팅이라고 하죠. 푸팅, 말뚝, 케이슨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초공학에서 지금 배웠고 또 앞으로 또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은 토질역학인데 이 토질역학에서 이러한 부분 토공이라든지 토류 구조물이라든지 구조물 기초 이 부분 그러니까 기초공학이 포함이 되죠. 이런 걸 다 포함한 그러한 학문이 이렇게 지반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반공학은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먼저 토질역학 기초부터 이제 배워야 하니까 토질역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이란 것은 흙의 어떤 그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토질역학인데 흙은 생성과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 암석이 풍화가 돼서 그리고 또 입자가 처음에는 큰 입자가이다가 계속 풍화가 진행되고 하면서 입자가 점점 작아지죠. 그럼 이러한 입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때의 상태 정수들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흙의 연경도, 상대밀도, 유효응력, 탄성계수, 포화송비 이런 것들이 흙의 물리적인 성질로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설계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공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학적인 거동으로는 흙의 다짐, 그 다음에 강도, 전단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죠. 압축성, 투수성, 토압, 사면 안정 이런 부분을까지 이제 역학적인 거동까지도 다루는 분야가 토질역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질역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알아야 되죠. 물리학, 힘과 일에 대한 작용의 원리, 물리학. 그리고 수학에서는 상학함수, 미적분, 지수함수 이런 부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물리학에서의 집안의 형성과 구조 뭐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질학, 흙과 암석의 성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질역학을 배우기 위한 기본 과목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은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 토질역학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조금 보조만 하면은
토지력학을 배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토지력학에서는 기초의 지지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초의 지지력은 기초공학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지력과 그 다음에 집안의 침하,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기초가 지지력에 대해서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안의 침하에 대해서도 허용치 이내다. 집안의 침하의 허용이 예를 들어서 1인치다 하면은 그 1인치 이내에서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구조물은 지내력이 허용치 이내다. 충분한 지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 지지력과 집안 침하의 관계에는 기초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이래 있을 때 이 기초가 이 하부 집안이 이 기초를 잘 지탱하고 있느냐. 그래서 외력이를 주어졌을 때 이 외력에 의해서 이 기초가 침하가 일어난다든지, 만약 침하가 허용치 이상이 일어난다면은 이 기초는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면 안정입니다. 사면이 이렇게 원래는 이제 집안이 이렇게 집안이 이제 되어 있겠죠. 또는 이렇게 산으로 이제 이루어지든지, 이럴 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깎아냅니다. 깎아내면은 이만한 이 색깔이는 이 토괴가, 흙덩어리가 혼자서 이 슬라이딩 면을 따라서 지탱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슬라이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볼록해지는 이러한 현상, 파괴면이 발생이 되면은 사면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토합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옹벽을 세워서 이제 부지를 조성을 했다고 할 때, 원래는 이제 흙이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흙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만큼 다 깎아내고 옹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옹벽의 뒷부분을 이렇게 뒤체험을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토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토합은 주동토합입니다. 주동토합.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하부에서 저항하는 토합은 수동토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동토합이 작용할 때 이 흙에서 발생하는 주동토합을 이 옹벽이 잘 견뎌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 토합을 잘 견디지 못해서 파괴가 일어나면 이렇게 밀리면서 여기는 치마가 일어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 옹벽의 안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기사시험 수준에서는 이 옹벽의 안정, 그래서 옹벽의 슬라이딩, 미끄러짐, 그리고 집안의 지지력, 그리고 전도, 이렇게 자빠지는 게 전도죠. 전도까지 대한 안정을 검토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댐과 하천 제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댐이 있고 물이 평상시 이 정도 차서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쪽에 있는 농지나 이런데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제방을 쌓게 되죠. 이 제방이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불어나면은 이 제방을 통하여 이렇게 침륜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침륜선을 통해서 물이 침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침륜선에 대한 침투 경로를 미리 파악을 해서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또는 가옥에 피해가 없도록 계산해 주는 것이 댐과 하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토지력학에서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침투되어 쇄골되는 것. 그래서 이 시피지라고 하죠. 이 지하수 침투와 쇄골.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흙막이 벽을 보통 가지고 설명을 하면 공사를 위하여 이렇게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물을 펌핑을 합니다. 이쪽에 물을 펌핑을 하면은 이쪽에는 물이 있고 이쪽에는 물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상류와 하류 사이에는 수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침투를 하게 되는데 물이 침투가 이 경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침투가 되게 되죠. 이렇게 물이 침투되는 경로와 또 거기에 따른 각각의 수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유선망입니다. 이런 유선망도 여러분들이 같이 또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집안 개량 보강. 집안의 개량 임프루먼트 앤 그라우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분야입니다. 이거는 응용지방공학에서 3학년 2학기 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안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전단 강도로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저항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소일 네일링을 이렇게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집안 앵커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안쪽에 단단한 집안에다가 잡아매 주는 겁니다. 잡아매 주면은 이때의 이 설치된 철근의 저항력이 슬라이딩 하려고 하는 힘을 지탱해 줌으로써 사면이 안정을 유지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앞으로 공부를 여기까지 해서 토질력학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서 첫째 주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